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나도 언젠가는 1인 기업을 꼭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어플라이가 저의 두 번째 시도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도 저는 이제 1인 기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한 6개월 만에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까먹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1인 기업을 해야지 아니면 나도 뭐 프리랜서가 돼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처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하는 거요. 사실 웹사이트에 가서 몇 번만 클릭하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아니기도 해요. 사실 이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전까지는 이 돈을 개인으로서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천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조금씩 그 법은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굳이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업자 등록 만들고 무슨 계약서 쓰고 아니면 비자 준비하고 이런데 돈이 되게 많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리걸 피에다가 처음부터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사업을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제품 만들기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그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저한테 되게 많이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아니다,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만들지 말고 네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은 이거를 반드시 디벨로퍼를 써가지고 개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내가 그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그 제품에다가 바로 발을 들여놓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제품 만들기로 바로 돌입을 하면은 여기서 사람을 써서 제품을 만들던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발품 팔아서 제품을 만들던지 돈과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여기에 맞는 결과를 뽑아내지 못할 확률이 되게 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일즈와 마케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일즈와 마케팅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제품과 너무나도 허접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딱 그 제품을 냈을 때 그냥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사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왜냐면은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고 남들에게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서 내가 짊어질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진 제품, 내가 이 돈을 내면은 얻을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 제품에다가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요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준비를 하신다면 망할 확률이 정말 정말 높아요. 뭐 아무튼 뭐 사업에 정말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업의 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프라인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이 오프라인 할 때는 저는 마케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는 블로그를 쓰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에 내가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굳이 막 저를 알리려던가 아니면 저 회사 이 오프라인을 알리려고는 하진 않았었지만 사람들에게 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큰 두리뭉실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부터 공유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플랫폼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카페라든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려는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반응 같은 경우도 금방금방 바로바로 나타나요.
나타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를 내보내면서 내가 뭐 말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상호 교환하는 그런 게 조금 더 다듬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뭐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뭐로든지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이 아이디어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알고 싶다고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불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VP 결국은 이제 시제품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Minimum Viable Product라는 말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형의 제품이든 무형의 제품이든 사실은 그 제품 전체를 다 예쁘게 정말 완벽하게 짠 하고 구현하려면은 돈이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품에 최소한 그 버전 1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내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영상 콘텐츠에 돈을 내는가를 보기 위해서 뭐 인터뷰를 이제 콘텐츠화 한 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아봤어요. 어쨌든 지금 내가 최소한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어넣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완성된 그 짠하고 멋진 완성된 제품의 가장 최소한 그 버전 1 모습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그 MVP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MV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사람들이 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무형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른 지금 커뮤니티에 가서 간단하게 제일 싼 값에 팔아보던가 아니면은 유형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있잖아요. 뭐 한국에는 와디즈 같은 것도 있고 외국에는 뭐 인디고고라든지 아니면 킥스타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통해서 내 그 MVP, 내 최소 기능 제품, 시제품을 이제 올려놓고 이거를 프리세일즈 하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MVP를 먼저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요가 훨씬 더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수요에 정말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고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수요 검증 프로세스를 확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그 제품이 수요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마케팅부터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최소 수요 그 목표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가서 회사를 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그 리걸을 준비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던 아니면 뭐 외국에서 사신다면 비자를 해결하시던 그런 식으로 해서 리걸을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된 시장성이 확인된 거를 바탕으로 내가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벌써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겠죠. 그러면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나의 그런 어떤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 했다.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점점 나를 팔로우를 하고 그 문맥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컨텍스트로 이 사람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문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그 초기 고객층들을 확보하기가 쉬워요. 자, 이 초기 고객층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나에 대해서, 나의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진짜 리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비자들도 내가 첫바다를 메고서 그런 위험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 여정에 대해서 잘 봐오신 분들, 아니면 이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충분히 많은 그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사줄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일즈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일즈를 제대로 이제 빵빵빵빵빵빵빵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덕트, 세 번째 프로덕트 또는 이제 아니면은 뭐 좀 업셀링하는 조금 더 프리미엄 프로덕트 이런 걸 만들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유형의 제품을 만들던 무형의 제품을 만들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무턱대로 그냥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거야 하고 제품을 딱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광고를 막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음부터 막 유튜브를 시작하려거나 하시면은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세일즈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힘이 빠져가지고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무형의 컨텐츠, 강의, 컨설팅, 뭐 코칭 이런 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내가 1인 기업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제가 무료 워크샵을 준비를 했으니까 무료 워크샵 잘 팔리는 온라인 강의의 5가지 법칙을 봐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없으셨는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